네, 이어지는 순서는 재미와 의미 중 꼭 하나는 담아내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 좀 어떤 걸 담아내실 생각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재미보단 의미를 좀 담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FA 예비 명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주목할 선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FA 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제만 들어봐도 확실히 이번 시즌에 또 다른 정소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측이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V리그가 현재 선수 뭔가 거품이 심하다는 이견이 없습니다. 남자부를 살펴보면 이제 옵션을 포함해서 연봉 5억 원 이상 되는 선수가 6개 팀에서 총 14명입니다.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여자부를 살펴보면 이제 3억 원 이상 되는 선수들이 GS 칼텍스는 없고요. 나머지 6개 팀에서 총 17명입니다. 확실히 고액 연봉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마 또 이제 다음 FA 시장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몸값 거품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이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선수 영입 경쟁이 과열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수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시장 환경의 이 기형적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변화를 주면서 조금 더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 V리그의 더 좋은 이 성장을 위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숙자 위원도 선수들의 연봉 제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제안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도 확실하게 이제 동의하는 입장이고, 근데 사실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지도자 또한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땐 국내 선수들의 연봉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직접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 정다워 기자 이야기처럼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선수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 정도를 준다는데 솔직히 아예 안 받아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제도가 좀 규정상 좀 손을 봐줘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선수, 구단 이렇게 따로 움직일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뚜렷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선수 혹은 아시아 쿼터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요. 뭐 다른 종목 특히 이제 프로축구를 살펴보면 이 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도 자연스럽게 지금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선수 수요가 이제 안 맞춰지고 그러면서 선수의 몸값,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외국인 선수를 통해서 채우는 구조인데 뭐 V리그도 사실 그 모델을 좀 따라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 선수를 확장하면 어린 선수, 이 신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그러면서 육성을 함께 하는 이 구조도 마련을 해야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것은 확실히 이 FA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는 FA 취득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 FA를 제외하면 이제 보면은 매 시즌 40% 이상 경기 출전을 한 선수는 FA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40%에는 한 경기에 나와서 서브를 한 번만 쳐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원포인트 서버로 딱 한 번만 해도 그 경기에 뛰었다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연봉이 비교적 낮은 C그룹이나 이제 B그룹에 비해서 이제 A그룹에 속하는 선수들의 취득 조건이 너무 수월하다는 이제 맹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억 원, 남자분은 2.5억 원 이상부터는 이제 A그룹에 들어가는데 뭐 사실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뭐 남자부 A구단 사무국장 얘기를 빌리면 지금은 이제 10득점하는 선수는 연봉 5억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FA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취득 조건을 어렵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뭐
A등급 같은 경우는 시즌에 40%가 아니라 뭐 70%, 80%까지 올려도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뭐 C등급은 뭐 그대로 놔두더라도 B등급도 조금 올려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디까지나 뭐 예를 드는 거지만 네. 어쨌든 조금 더 까다롭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뭐 여자부 B구단 단장 같은 경우는 직접 연봉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받고 있는 걸 깎을 수는 없다. 대신에 취득 조건에 이제 포지션별로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아퍼치 스파이커면 득점, 뭐 아웃사이드 히터면 득점에 뭐 리시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건을 달자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 구단이 하기는 어렵고 연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진출 선수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맹에서 움직여주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포츠, 축구 같은 글로벌 스포츠는 워낙 이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유럽이나 그 기타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사실상 내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밖에 안 나가고 거의 다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 놓으면 내수 시장이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맹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물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고 선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구단 입장에서는 연맹이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지션별로 또 등급별로 조금 차등을 주는 걸 연맹이 좀 앞장서서 좀 변화를 이끈다면 구단 역시도 좀 심도 있는 고민으로 같이 변화를 좀 함께 해야 할 텐데요. 좀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과열이 문제인 건데, 일부 구단에서는 이제 지금 3년 이제 연봉을 보장해주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7억에 3년을 보장해준다. 근데 그 옵션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고, 그러면 사실 선수에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고 당연히 받게 되는 돈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뛰지 못해도 기본 연봉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구조적으로 이제 허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 좀 예를 들어서 이 정관장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사례가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가 2023년 FA 계약할 때 연봉 3억 3천, 옵션 2천만 원이었는데 그 시즌에도 잘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시즌, 이번 시즌이죠. 연봉 3억 5천에 옵션 6천만 원, 총 4억 1천만 원으로 연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면 올려준다. 네. 물론 보장은 안 해줘서 만약에 못하면 조금 내려갈 수 있어도 잘하면 더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실적에 따라 주는 거는 그래도 이제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수 대부분이 보장해주는 계약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단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연맹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도를 바꿔서 명문화할 수는 없겠지만 각 구단에서도 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선수가 급하고 영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이 상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들에게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선수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수들이 받는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자부 C구단 단장이 하는 얘기는 선수가 갑이면 구단은 을도 아니고 이제 병정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FA 계약할 때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죠. 굉장히 미안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V리그의 거품이 너무 많이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그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FA 대박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선수들은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팀과 팬들을 위해서 이제 뛰어야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굳이 뭐 연봉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갖고 최선을 다해주는 그러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맹과 구단 그리고 선수 간의 이해관계가 각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V리그를 위해서는 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수들에게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필요할까요? 일단 뭐 저도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도 맞고, 선수들은 일단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구단이나 연맹이나 쪽에서 노력할 부분이고,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 선수고 경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야지만 또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라는 걸 갖고 좀 선수들이 코트에서 뛰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몸값이 많고 뭐 최고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일이고, 또 길게 얘기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배구하기, 선수하기 지금 가장 좋은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해서 다음 후배들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가려면 지금 뛰는 현역 선수들, 프로 선수들의 이제 책임감, 프로 의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오래오래 사랑받는 V리그가 되기 위해서 연맹과 구단 그리고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정말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미로 꽉 채운 정다워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